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2의 이경백 사건 번영성과 아레나 사건이라고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지금 요즘 계속 유흥업소 사건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병폐, 적폐, 그게 바로 이런 유흥업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사채업자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런 지하의 세계가 결국은 세상을 돌리고 있더라 라는 것을 제가 국세청 재직 시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뿜어대는 이 돈에 대한 물줄기가요, 사방한데로 안 퍼진 데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심장에도 피가 있잖아요. 이 심장이 압박을 해가지고 피를 다 이 모세혈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돌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숨어있는 그 세계, 어둠의 세계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더라. 양지가 음지가 없으면 양지가 없다.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 하지만은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다. 밝음만 있으면 세상은 잘 안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푸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엊그저께 막 이렇게 좋은 말하고 세상을 위해서 너 당신은 왜 그런 일 했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던 사람들도 세상에 나와가지고 공직의 옷을 벗고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고개 숙여버린다 이거예요. 아무리 판사 검사 높은 데에서 선면의식을 가지고 했어도 나오는 순간에 돈의 힘에 딱 머리를 숙여버린다 이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데가 높음이잖아요. 로펌이라는 거는 정관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안 데려와요. 요즘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들을 로펌으로 많이 끌어당겼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고심의 길목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 있을 때 전부 다 가서 설명을 해줘요. 누구한테? 대법원 재판연구관한테. 대법관을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찾아가지고 말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설명을 해줘.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야기 다 듣고 이게 돈 되겠네? 하면 나와버려가지고 누구 편이 듭니까? 국가한테 설명을 다 들어놓고 나서 어떻게 봅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돈을 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업윤리상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뭐 몇 개월, 몇 년 동안을 못하게끔 한다. 일정 직급 있는 이 사람들. 그러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그에 대해 해당을 참년이라는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바로 데려오면은 지금 자기들이 봤던 그 사건을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방패 역할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공격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이거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건지 저는 이거를 참 의아하다. 그러니까 역대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정권 속에 김현장이라는 사람들이 항시 존재했고 로펌 출신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대우는 대우대로 또 받아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정치한다고 또 이렇게 좋은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거를 다 누리는 사람이 언제 정치를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겠냐 이거. 전부 다가 이렇게 선민의식처럼 대우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게 거의 위선이다 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또 국민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따라오라면 따라와야지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결국 나라가 그래서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5, 6번 바뀌어도 맨날 이렇게 데모하고 그냥 싸우기 바쁘잖아요. 냉소를 퍼붓기 바쁘죠 서로 간에. 그런다 하고요. 또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아레나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대요. 성접대구역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강남 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대요. 경찰 국세청 압수수색 아레나 탈세 봐주기 정황 포착. 이거는 제가 계속 말을 했잖아요. 지금 뭐 12시, 17시간 전에 말을 했다는데 저는 이거를 계속 말을 해왔어요. 이 실질 사업자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언론 기사들도 다 기획 탐사 보도했던 그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12개 업체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버렸다 하더라. 전직 강남 세무서장 출신이 세무 대리를 했다 하더라. 그리고 지검장 출신이 또 그 영장 청구하는데 그 역할을 했다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의혹이 일어나잖아요. 의혹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거 확인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이라는 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사건이 있으면 그냥 순수하게 이거 귀만 끼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정치를 생각하고 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하는 게 뭐냐. 정관들의 입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돈이 뿌려지니까 돈이 오고 가고 하니까 정관이 잡으면 정관 체면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하나는 내주고 어느 하나는 10대 맞을 거 그래도 5대만 맞고 5대는 봐달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변론이다 이거예요. 변호고.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실질 사업자라는 강 회장이 나와가지고 야, 뭐 법이라는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돈이면 최고야. 돈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 같은 경우도 아니 뭐 장의사라는 사람이 그 뭐 대놓고 때려버리잖아요. 대놓고 때려버리고 클럽에 이런 그 조폭들은 누구 때리는 걸 겁내하지 않는다 이거. 왜? 경찰이 다 자기를 봐주니까 그런다 이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이제 막 클럽을 아레나 클럽 정조지. 만일 이게 지금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막 글 안 쓰고 막 이렇게 뭐라고 말 안 하면 또 입 다물고 지나가 버렸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뒷골목에 그런 쪽에서 놀아야 될 사람들이 공직을 하고 있더라. 나는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발전이 못 된다 이겁니다. 발전이 안 되죠. 안 돼. 왜? 아이 알만 봐주고 뭐를 돈 주면은 그냥 탁탁탁 유착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제 10년 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제 페이스북 글을 보겠습니다. 제 오늘 세금과 인생 155번째 글입니다.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말의 의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이게 둘 사이에 분명히 또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 10년 전에 이경백이 사건이 벌어질 때도 그때도 첨예하게 서로가 대립하고 있었어요.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부패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먹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는 하필 이때 또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곤혹을 치른다 라고 이렇게 푸념을 할 겁니다. 이 버닝썬 사건은 부패 경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뿌리 뽑기 힘들 거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불과 10년 전에 2007년, 2008년에도 그런 사건으로 한번 곤혹을 치러가지고 2010년부터 그 이경백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냥 소문이 엄청나게 힘들었습니까? 버닝썬 사건 바로 이게 또 터졌다 이거예요. 술집에서 돈을 먹고 뒤를 봐주고 뇌물 먹다 걸리면 술집 사장이 차린 회사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현직들에게 노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부패 경찰에게 치안 유지를 담당하라
라고 맡길 수 있느냐.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권 독립이라는 거 하지, 그런 거를 요구할 권리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런 자격도 안 돼 있다. 사건 말아먹을 것이다. 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다시 발로가 되니까 서울경찰청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게 수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말을 하겠죠. 떼어봐야 벼룩이다. 원래가 거기는 부패 구조가 만연돼 있다. 그러니까 윗사람의 의지만으로 그게 없어지겠느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경찰도 참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이게 10년마다 이런 일이 또 터지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패자가 화류계의 패권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10년 만에 또 누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는 경찰 부패가 유착고리가 계속 이어진다 이거,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2010년 이경백 사건이 바로 그랬다. 블랙 커넥션의 사건이었다. 경찰과 유흥업소 간에. 당시 이제 18명이 구속되고 66명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조현호 청장은요, 0.2% 부패 경찰을 일수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가장 신임하는 황운하 형사과장에게 맡겼는데, 이 사람도 참 강직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경백을 긴급 체포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만에 풀려나니까 경로해가지고 검사 실명을 공개하면서 언론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저격수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경백이를 통해 가지고 검찰이 경찰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벌어졌다. 제가 볼 때는 이경백이가 3년 동안 자기가 법원에서 증언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경찰에게 준 뇌물 액수만 5억이다.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찰의 수사 협조를 안 하고 검찰에서 불어버린 거예요. 검찰과 거래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입장에서는 이경백이를 잘 활용해 가지고 경찰들을 그렇게 불어라 해가지고 이경백이 입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구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이경백의 입으로 실적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경백은 또 자신에게 뇌물을 먹은 경찰들에게 돈 돌려달라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오히려 협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안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찰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뭐 변호사도 있을 것이고 다른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검찰은 이경백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도 못하게 나오게끔 완전히 만들어버렸다. 입도 뻥끗 못하게끔 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때 황운하 이 사람도 공경에 처할 뻔했다 이거예요. 그의 부하가 박반장이라고 있었는데 유흥업소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구속이 돼요. 사건인즉 이경백을 이제 체포한 걸로 알려진 그 박반장이 그 동료, 부패한 동료 경찰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걸로 이렇게 검찰에서 기소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 부패 경찰은 유흥업소로부터 1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속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구속 안 되고 추가 조사나 징계를 받지 않고 명예퇴직을 했다 이거. 이상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법원에서 자기가 살고자 그런 진술을 했다.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증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증언에 의하면 황운하를 잡기 위해 진술을 강요하는 검찰 수사가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이 그렇다면 검찰의 그림이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미운 털 벗긴 황운하를 또 잡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 경찰을 통해 가지고 박 반장한테 돈을 줬고, 그러면 박 반장이 다시 윽박질러 가지고 황운하에게도 돈이 흘러갔다라는 진술을 받아내고자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운하를 못 잡았다. 그리고 황운하는 또 실상 자기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 검찰의 의도가 있었다. 편파 수사를 했다.
라고 해요. 증거를 조작해 가면서까지도 그런 주장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결국 박 반장은 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공권력을 그렇다면 남용을 한 거죠. 남용을 개심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만들었다면 부패 경찰보다 검찰이 더 부패한 것이죠. 왜? 그래서 어찐다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대로 할 테니까 그럼 억울하면 풀어먹어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 사정기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게 몸에 배 있어요. 몸에 배 있어가지고 과세관청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법대로 과세했으니까 불복해서 풀어봐라 억울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경찰도 아니 나도 모르겠다 일단 기소로 검찰 송치하겠다 해버리고 검찰은 그래 억울하면 재판에서 풀어보세요 라고 우리는 법대로 기소했으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그러면은 무죄 나가가지고 생고생한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아니 정관이든 나타나면은 알아서 봐주고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아예 법대로 할 테니까 억울하면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고생하기 마련이죠. 재판하려면 돈 없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가 났다. 그리고 부실과세로 판명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느냐? 안 진다 이거예요. 안 진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 잘했다. 일 만들어줘가지고 더 좋다. 오비들 입장에서는 좋죠. 사건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걸로 해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하면은 그냥 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의 소스가 전부 다가 검은 사람 돈으로 받아가지고 다 돌린다.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 그게 조직의 집단 지능이다 이거예요. 조직에도 지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키워주지 거기서 삐딱하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이들은 빨려 들어간다. 함몰돼 버린다. 조직에 함몰된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 키운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이경백이 빠져나갈 여지를 준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경백이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30억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징역이 3년으로 감형되고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벌금도 이제 5천만 2억 5억 5천만 원 낮춰줬는데 그는 자꾸 그 조세포탈액이 21억이라고 이렇게 기소됐지만 그는 일관되게 매출액이 이중으로 계상됐고 봉사료가 가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요.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신문기사에 보면 5년 동안 한 3천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조세포탈액이 21억밖에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기소하는 단계에서 또 과세하는 단계에서 고발하는 단계에서 뭔가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봐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그의 주장대로 2심에서는 결국 포탈세액이 2억 정도가 돼가지고 특가법 적용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아가지고 풀려나왔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을 이중으로 계산해가지고 포탈세액을 계산했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풀린 겁니다. 부풀린 거. 계산해보면 금방 아는 건데 그걸 왜 1심에서 그러면 걸러지질 못했느냐. 1심에서 걸러질 줄 알았겠죠. 근데 그거를 세무서나 그 변호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재판장이나 그거를 간과를 했다 이거죠. 왜? 그 부분에 세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없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억이어도 100억으로 부풀리면 어차피 불복 단계에서 풀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성공 보수는 따로 있는 거죠. 결국 이제 2심에서 풀려나왔다 이거죠.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자꾸 이 페북 같은 것도 보면 막 정치 이야기가 도배돼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유흥업소 사건을 이거를 그냥 보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다. 모든 비리의 축소판이다.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부분에서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때가 묻어야만이 밥 먹고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본인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그거는 모순이죠. 흡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면서 세상을 정의를 찾고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하는 겁니다. 자꾸 뭐 거창한 것만 생각하고 이런 가장 중요한데 바로 옆에 내 이야기를 안 하고 남 이야기만 자꾸 정의 찾고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거 똑같다 이거죠. 내 양심을 저버리고 남의 양심만 자꾸 재단하는 것이 그게 되겠느냐. 결론적으로는 검찰로부터 뒤통수 맞는 일이 없으려면은 결국 경찰이 생사를 걸고 사심없이 끝까지 파헤쳐라 이거예요. 경찰이 또 이번 가가지고 또 신용 냈다가 또 꼬리 자르고 뭐 그래 봐야 검찰이 그거 다 지켜보고 있을 건데 검찰이 이기겠느냐. 본인들이 살려면 이번에 치고 나와야 된다. 끝끝내 하다 보면 경찰도 그걸 뭔가가 살 길이 터질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실질사업자를 끝끝내 추적을 해라. 추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왜냐하면 동업자들이 있으니까 누구 하나가 입 안 열어도 다른 사람은 입 열 수밖에 없다. 왜? 이 돈에 관련된 사람들은요. 이해관계가 서로가 어긋나면 금방 입 열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 죽는 거 전혀 관여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2의 이경백 사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번영선하고 아레나 사건을 철저히 잘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걸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